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블로그를 만들어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티스토리를, 블로거를 혹은 워드프레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블로그를 만들면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블로그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초보자들의 경우 블로그에 대한 필요성과 운영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을 잘 보시면 블로그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나의 운영 목적에 따라서 어떤 블로그를 선택해야 좋을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도 오랜 기간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해 보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경험과 외부 강의, 독서, 검색 등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먼저 블로그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식은 이게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따르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는 웹 플러스 로그의 줄임말로 웹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블로그는 자신의 일상을 온라인에 기록하던 도구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온라인상에 작성하는 일기의 개념을 넘어서 칼럼이 될 수도 있고 신문기사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로그는 1인 미디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의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글, 이미지, 영상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이고 이런 미디어는 이를 보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블로거가 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 이를 활용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블로그 말고도 할 게 많은데 꼭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의 시대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우리가 일명 SNS라고 부르는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여서 이제 블로그의 시대는 갔고 동영상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플랫폼입니다. 블로그는 콘텐츠 홀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확장을 해 나가게 되는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소셜미디어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들은 유행이 지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유행하게 되면 새롭게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때 블로그는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 저장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글 플러스, 네이버 폴라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각각의 플랫폼들은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플랫폼이며 블로그는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생산 공장이자 창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블로그를 왜 할까요? 앞서 영향력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블로그는 곧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언서라고 들어보셨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인플루언서가 있고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워블로거입니다. 블로그든 소셜미디어든 내 채널이 혹은 나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 채널 자체가 곧 브랜드가 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제품 광고를 할 때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내 블로그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내가 작성한 글이 검색 엔진에서 상위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한 세팅을 SEO라고 합니다. 결국 블로그 운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노출되게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렇게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게 되면 특별히 광고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 판매할 물건이 있다면 광고 비용을 줄여줘서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혹은 블로그 자체가 광고판이 되기 때문에 브랜딩 구축은 물론 매출 향상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온라인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블로그를 운영하면 일반인이지만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돈과 연결되는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말씀드렸던 이유 이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 좋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온라인과 익숙해지고 이를 활용할 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디지털 마케팅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가 회사를 다니던 사업을 하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득과 관련된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을 모르면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는 온라인과 친숙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블로그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선택 시 회사 블로그 같이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하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수익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일단 블로그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선택도 할 수 있으니까요.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에 4가지 정도 플랫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블로거, 워드프레스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 블로그, 이글루스, 텍스트큐브 등 다양한 블로그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음 카카오에서, 블로거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가입형 블로그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엄밀히 말하면 CMS라고 하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블로그의 기능을 갖춘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설치형 블로그라고도 합니다. 가입형 블로그는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블로그를 바로 만들어 무료로 쓸 수 있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회사가 망하면 내 블로그도 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딱 맞는 예시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사라진 싸이월드를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설치형 블로그는 일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처럼 일부 돈을 들여 개인이 서버를 구축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내 것이지만 웹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블로그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도는 워드프레스가 가장 크고 블로거와 티스토리가 일부 수정을 할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채널의 궁극적 목표는 워드프레스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만들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블로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이 중에 어떤 블로그를 선택해야 할까요? 블로그 운영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관계된 영역으로만 축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비즈니스를 위주로 하는 회사의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를 필수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수익에만 초점을 맞춰 보았을 때 대중적 주제의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 주제의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블로거나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떼어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지만 구분을 위해 억지로 구분한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전문적인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다른 블로그에서 대중적 주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드릴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분류한 것이 대략 맞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을 개인이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요소로만 정리해보면 이는 결국 광고나 홍보 대행을 하여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광고를 달아 돈 버는 방법으로 이는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타뷸라, 오디언스 네트워크 등을 통해 내 블로그에 광고를 달거나 다이렉트로 의뢰를 받아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협찬을 받아 돈 버는 방법으로 여행, 맛집, 서비스, 제품 등을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제휴 마케팅을 통해 돈 버는 방법으로 쿠팡, 템핑, 에드픽 등 제휴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남의 물건을 대신 홍보해주고 이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넷째는 원고 대행을 통해 돈 버는 방법으로 이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통해 의뢰를 받을 수도 있고 업체로부터 다이렉트로 의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운영 방법과 노하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일단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를 달아 돈 버는 방법은 내 블로그에 일명 네이티브 광고라고 하는 것을 광고 플랫폼을 통해 승인을 얻어서 게재하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유튜브 광고도 이런 광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무나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포스팅 수, 운영기간, 방문자 등 일정 조건이 되어야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익은 블로그 내에서 다루는 주제와 광고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구글이나 소셜미디어에 주로 노출하는 블로그에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협찬을 받는 경우는 업체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은 물론 미용실이나 네일, 스킨케어 같은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할 때 숙소부터 음식, 렌트카까지 무료로 협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마케팅의 경우는 국내와 해외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곳에서는 국내 제휴 마케팅만 일부 거론했습니다. 내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블로그에 소개하고 판매된 부분의 몇 %를 수익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꼭 판매가 아닌 단순 클릭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회원가입을 시키거나 상담을 유도하거나 앱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등 여러가지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꼭 블로그로만 수익을 얻는 건 아니지만 제휴 마케팅을 통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고 대행의 경우는 일명 기자단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직접 원고를 포스팅하거나 이미 작성된 원고를 받아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한 건에 적게는 5,000원에서 1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개에서 3개 정도까지 받는 경우가 있으며 저는 블로그 하나당 이 수익으로만 한 달에 약 150에서 200만원 정도의 별도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는 블로그가 저품질이 될 위험이 있으며 노하우가 없으면 애써 키워놓은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 블로그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블로거의 올바른 지식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니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든 사람의 관심과 흥미가 모이는 곳에 돈이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가 곧 돈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흥미를 갖는 대중적 주제는 나도 한 번쯤 체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는 많은 이들이 잘 모르는 주제여서 블로그를 통해 전문성 강화와 신뢰 형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 비즈니스와 쉽게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 주제여서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경쟁은 덜한 편입니다.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무엇이든 내 블로그가 돈 버는 블로그가 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 빨리 이루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조건은 최소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빠르게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블로그도 콘텐츠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블로그의 특징과 주제별 플랫폼 선택에 대해 감을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플랫폼 선택 시 주의사항과 향후 플랫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각 플랫폼별로 주제 선정, 포지셔닝, 최저가 세팅 등 하나하나 따라하며 배워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